전 시간에서 천간의 의미, 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총무님 벌써 나경을 딱 띄워갖고 보시는. 좀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요? 불을 좀 끄시기 나죠. 이거요? 아니.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네. 왜 좋죠? 지구 멸망할 때요,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살아남는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이제 지금 봄하고 가을이 있는 둥 마는 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직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면 1년 내 겨울이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1년 내 뜨겁고요. 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지금 중간을 뭐라고 그러죠? 완절기. 미도, 적도, 중간. 적도라고 그래요? 중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있으면 적도. 네, 적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적도선에서 위에. 약간 위에 있죠. 네, 이 적도선을 따라서 사계절이 존재하죠. 예.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좋은 위치에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천간은 이 사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이 사계절이 없는 땅에서는 좀 다르겠죠. 뭐 북극에 가면 맨날 1년 12달 눈이 있고 겨울인데 거기도 뭐 봄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추운 겨울인데 그러면 이제 의미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동양학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 적도 부분에 걸쳐 있는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천간의 그 의미를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견신, 임해인데 이 나경에는 이게 지금 나경인데 나경에는 무기가 없어요. 갑, 을, 병, 정, 무기가 여기에 있죠. 네. 무기가 중앙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경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병, 신, 임, 개. 그래서 나경에는 8개 8간만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무기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나경에는 천간, 10천간 말고 사주천이라는데 이 건, 곤, 간, 손 그래서 8개에 4개가 들어와 있죠. 이 4개가 들어온 이유는 12달이니까 천간도 12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기가 중앙에 토가 무기가 합쳐도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2개가 빠진단 말이죠. 중앙 토는 중궁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기가 들어가고 나머지 천간을 주관하는 8개에서 건곤, 간, 손이 이제 나경에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지지 12개하고 천간 12개, 8개의 주천하고 해서 짝을 지어서 24방을 만들어줘. 이게 이제 12달이죠. 12달. 근데 뭐 12달 중에 건달은 없어요. 네. 건달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는 있는데
건군 간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갑을 목이라고 하죠. 목. 갑목이라고 하는데 갑하고 을이 목이에요. 목. 갑하고 을이 목. 목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써졌죠. 갑을 살펴보면 서신이 쓴 설문해자에서 갑을 떡잎 날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있고 신운에서 뿌리를 쭉 내리는 모습이 갑자입니다. 갑은 양기가 동해서 자기의 껍질을 깨고 뿌리를 쭉 내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갑자의 요 밑에 달린 게 뿌리라는 거잖아요. 이제 떡잎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도 말하고 또 뭐라 이게 밭전자잖아요. 네. 밭전. 밭전자. 곡식을 이제 파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미 지금은 하우스가 있어서 모종 다 들어갔죠. 고추 모종 같은 거 다 들어갔어요. 지금 고추 모종 상당히 컸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 되죠. 얼어 죽죠. 요즘은 한겨울에도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다 먹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이 인간이 워낙에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갑은 봄이 시작하고 생명이 이제 겨울잠을 자고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 그러면 이제 봄에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죠? 해충 쌀이 돋아나는 거죠. 네. 땅에서 초목이 올라온다. 초목. 네. 근데 목만 얘기하면 되는데 초목이라고 그래요. 초목이 봄에 태동한다 그러는데 목은 나무고 초는 풀초자죠. 네. 그렇죠. 떡잎을 얘기하는데 저 크고 올라.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을 빨아 당기죠. 겨울에는 물을 다 내려보내요. 거꾸로. 나무가 가을 되면 겨울로 들어가기 동면하기 위해서 모든 물기를 뿌리로 해서 다 내려보내요. 그리고 마른 상태로 겨울을 난단 말이죠. 봄이 되면 어떻게 잎을 피고 싹을 펴야 되니까 다시 물을 시기를 끌어당겨요. 봄에. 그래서 소나무로 약재를 만드는데 봄에 물기를 빨아 당길 때, 그리고 물기를 아래로 내려보낼 때 맞춰서 큰 항아리 갖고 왔고 묻죠. 뿌리에다가. 저기 내가 듣기로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주를 봄에 그 소나무 뿌리 있는 데다가 뿌리에다가 소주를 딱 담가서 딱 묶어놓는데요. 소주를. 그러면 봄에 소나무가 쫙 빨아갈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딱 빨아가니까 위로 올라가서 싹 했다가 가을에 그놈을 다시 뿌리로 싹 뱉어. 그럼 가을에 펴는 약분. 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 의미가. 갑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봄을 알리는 첫 번째 천간. 그래서 천간에서는 갑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제일 우두머리. 그 사주 명리에서 갑자생이나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묻지 마라고 그래요. 묻지 마라 갑자라고.
그 사람은 절대 평생 남 밑에 고개 숙이고 못 산다고 그래요.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 밑에 못 있는데 왜? 갑이 고개를 숙이지가 않아요. 이게 으뜸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대장이거든요. 천간의 대장. 그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묻지 마라 갑자라고 하더라고. 나도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 남한테 고개를 못 숙인다.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17살 때부터 항상 위에 있었어요. 17살 때부터. 내가 제일 어린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직장에 8사람 있었어요. 내가 제일 밑에 있어. 1년 뒤에 내가 공장장하고 다 내 밑에 있었어요. 일주가 갑모임? 갑자예요. 그래서 묻지 마라. 그래서 여기 요 갑하고 여기 지지의 대장인 자하고 만나면 갑자. 묻지 마라 갑자기. 묻지 마라 갑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대장로도 저기 남 밑에 있지 못하는. 아니요. 갑준생이 갑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소전에서 갑진. 뭐냐 껍질을 뚫고 싹이 처음 나왔는데 힘이 약해서 꾸불꾸불하게 있는 모습을 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꼬부라질 글자라고도 한다. 이제 을은 뭐냐 여기서 이제 뚫고 나왔는데 아직 힘이 없어서 반드시 못 쓰고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제 조금 힘이 받쳐야 이제 쓰는 거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얘기 처음 나누면 목 못 가누잖아요. 힘이 붙어야 목을 가눌 거 아니에요. 그 단계 태어나긴 했는데 아직 힘이 붙여가지고 목을 반드시 못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나무에서 표현할 때 제일 많이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넝쿨이에요. 넝쿨. 칡이라든가 송담 같은 거 넝쿨. 송담 보면은 채취에다가 약으로 잘해서 쓰면 됩니다. 놔두면 소나무 죽이니까. 그 소나무 이게 감으면서 올라가는 그 넝쿨이 송단이죠? 이제 그거 이제 한약재로 송담이라고 하죠. 내가 집에다가 많이 담아놨어요. 저번에 간사갈 때 제가 한번 잘라달라고. 네, 그것도 있고 많이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을자는 땅에서 뚫고 나왔는데 아직 힘이 약해서 연한 상태, 부드러운 상태. 근데 이제 명리학에서 뭐라 하냐, 을이 갑을 죽인다고 그래요. 을이 갑을 죽인대. 이건 소나무인데 야는 넝쿨이라는 얘기죠. 넝쿨이 갑을 감으면 갑은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을이 갑인지 안다. 갑 흉내를 낸다고 그래요. 세상에 소나무를 감고 올라갔은 게 지가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 내가 이거 지금 명리학에서 쓰는 얘기인데 명리학에서 쓰는 얘기까지 하고 있네. 잘 알지도 못합니다. 병은 빛날 병자. 빛이 난다. 그래서 원래 병자 앞에는 불화변이 붙어 있어요. 불화변이 붙어 있는데 불화변은 뿅 상태죠.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싹이 났던 것이 양기가 위로 쭉 올라와서 제일 꼭대기에 가 있고, 그 문문자죠. 문문자와 들립자. 들립자로서 음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양기는 위로 올라가고 음기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병자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이게 문이라는 거죠. 이게 문문자이고 이건 들립자라는 얘기예요. 양기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병은 화의 기운이죠. 화.
화해교. 이 천간에서 주가 되는 게 병하고 임이에요. 병은 화, 임은 수. 수의 대변자고 양기, 양의 기운의 대변자, 음의 기운의 대변자. 정은 양기가 더욱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성할정자다. 네. 정자는 양기가 그냥 요 성씨가 있으시죠? 네, 고물의 정씨 쓰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고문의 정씨 보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게 갈고리 정자 갈고리, 되고, 네. 네. 보시기 싫다 그러잖아요. 안 이어진다, 얘. 안 이어진다. 네. 그래. 네. 지조가 있고 안 이어져요. 네. 요 정씨가. 네. 양기가 뻗을 대로 뻗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계절로? 계절로. 가을로가 접어들어 환절기인가?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네. 여름인데 약간 추워. 네. 여름인데 여름 중에도 언제냐? 늦여름 가장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장마철 막 지나고 장마철 지나고 막 뜨거워질 때. 그러니까 그 장마철에 가장 나무하고 초목이 무성할 시기잖아요. 성장이 보여요. 나무 그 저기 풀 자라는 게 보여. 풀 딱 베놓으면 그 다른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자라는지가 어쩌다 뭐 한참 지난 뒤에 봐야 아 이만큼 자랐네. 그런데 장마철 때는 풀이 아침, 점심, 저녁 달라요. 보여 자라는 게 쭉쭉쭉 자라는 게 그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 기운. 제가 보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는 무성할 무성할 무자다. 병과 정은 화 기운이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뻗치기도 하지만 무성할 무자는 옆으로 확 벌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양기가 더욱 세분되어서 초목이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다. 이때는 이 무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죠. 이제 실제로는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무, 기, 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요때 가면 이제 산에도 못 가요. 이때는 하도 우거져 버려가지고 길 없는 데는 못 들어가요. 일 나와요, 이게 우리 가시 덩쿨 같은 거 뭐 잡목들이 무성하게 막 커버려갖고 도저히 막 해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때 그때가 이때 무의 기운이 발할 때. 기는 완전히 분열을 해서 자기의 모습을 이룬 모양이다. 예, 몸기자라고 한다 그죠. 기는 몸기자다. 자기의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 그래서 그칠이자로 보기도 하는데 더 이상 뻗어나가는 것이 그치였다. 더 이상 성장이 없다 이거죠.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는 그칠이라는 뜻이 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다 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이제 이때 열리는 가실이 뭐죠?
일대, 이계절 때, 딸기, 이때, 참외, 예, 참외, 수박, 과일 풍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7월, 음력으로 7월, 이게 7월 달일 때, 이게 여름이 이제 한참 지날 때, 이제 그때 막 과일이 쏟아질 때, 경은 고치다, 새로워지다라는 뜻. 예. 기운이 경야라 기까지는 분야라는 기운이었고, 경에서는 기운이 완전히 꺾어져서 수령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제 경에서는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가 뭐죠? 추수. 밤, 밤, 열매는 추수한다는 거. 결실이죠, 추수. 네, 결실인데 뭐예요? 추수. 혹시? 씨앗이에요.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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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씨앗을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년을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작업을 준비한다. 네. 다시. 네, 내가 이제 전에 법무사에 가면 400년인가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네. 그런데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여는 해가 있고 은행이 아주 조금밖에 안 여는 해가 있어요. 근데 해갈이 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열릴 때는 뭐냐면 은행나무가 자기가 그 위험을 느낄 때,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자기 자손 씨앗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건강하고 몸 상태가 좋으면 안 만들어. 씨앗을 별로 열매 별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를 안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실이 해갈이 한다고 하잖아요. 예. 감도 해갈이 하고, 우리 전에 올해 해갈이 했어요. 안 열었어요. 작년에 많이 열었거든. 1년 하늘로 뛰어가면서 그렇다는데, 식물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열매를 가장 많이 열린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뭐냐? 씨앗이다.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결실. 그 씨는 뭐냐면 양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시작하게 된다. 신은 새신, 새로운 신, 또 매울 신자도 되죠. 예. 근데 원래는 여기 앞에 부수가 붙어야죠. 부수가 붙어서 새로운 신자, 이제 새롭게 변한다.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수확해야죠. 수확철이에요, 수확. 모든 곡식을, 모든 씨앗을 걷어들이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붙이는 거죠.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게죠. 임은 아이베일 임자와 같다.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뜻이다. 임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묻혀서 동면이죠. 동면에 들어가는 나무도 동면에 들고, 곰도 잠자러 가고, 뱀도 잠자러 가고, 개구리도 잠자러 가고. 겨울에 돌아다니는 건 뭐죠? 사람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 나보고 그래 내가 제일 많이 돌아다녀? 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네, 걔는 귀하라 그래서 헤아릴 규, 자 또는 기다릴 규라고 하는데 봄이 되면 잉태했던 생명을 내보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네, 여기서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5월 봄을 기다리겠지.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래서 겨울이 길구나. 요즘 요 봄하고 여기 가을이 날씨가 이상이 있어서 점점 짧아져요. 가을이다 느끼면 벌써 겨울이고 봄인가 하면 벌써 뜨거워요. 네, 뜨거워지고 있어요. 무가을이 지금 이제 지구가 자꾸 뜨거워져가지고 따뜻해져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가 화산도 더 많이 움직이죠. 지진도 더 많이 오고 뉴스에 제주도 저쪽 밑에 지진이 있더만요. 피해가 없어서 그런데 서귀포. 그래서 천간이 갑에서 시작하는데 봄을 상징하는 거죠. 봄. 그래서 갑을이 목의 기운, 봄의 기운, 그리고 병이 여름의 기운. 무기는 이 안에 있죠. 무기는 이 안에 있고 경과 신이 가을, 이모고 개가 겨울. 그리고 무기가 있는데 무기는 이 사이에 들어있죠.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무기는 여기 사이에 있는데 요 진술충미 사이에 무기가 들었는데 무가 앞에 있은 게 이쪽인가요? 귀는 뒤에 있은 게 이쪽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진술충미 그러잖아요. 한절기를 진술충미가 무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편에 보면 그 천간의 음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가면 이제 진술충미 중에 어떤 것은 무고 어떤 것은 긴지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개는 1년 동안은 초목의 한 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리라는 것은 변화죠. 1년 초목이 1년 살아가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목의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시드는 초목의 한 사리에서 그 뜻을 취해온 것이다. 근데 왜 초목에서 바꿨어요? 처음 시작을 하니까 왜 초목에서 바꿨냐고. 1년의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계절의 변화를 초목이 가장 눈에 띄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변화한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사람 모르잖아요.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그잖아요.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 그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 이 감성적인 것이거든요. 꼭 그게 정해진 건가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1년의 변화 속에서 생장, 염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초목밖에 없다. 이게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초목밖에 없기 때문에
초목을 대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목의 변화를 가지고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뭐라고 하냐, 초목은 땅의 기운이고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는 하늘의 기운인데, 하늘의 기운을 표시하는데 땅의 기운의 변화를 가지고 논할 수 있냐? 그죠? 근데 하늘의 기운이 없으면 땅의 변화가 안 생겨요. 네. 그죠? 네. 아니, 태양의 기운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태양이 없으면 얼어 죽겠죠? 빙하기. 이게 얼어 죽는 것도 얼어 죽는 건데, 태양이 없으면 아마 지구가 안 돌 거예요. 자전을 안 할 거예요. 멎어버릴 거예요. 공전도 안 하고. 이게 공전을 못 하죠. 왜? 태양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태양의 그 힘에 의해서 지금 돌고 있는데, 그 돌려주는 힘이 태양인데 없어져 버리면,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 지구는 돌지 않겠죠. 멎어버리죠. 그냥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바로 얼어 죽죠? 바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천지 변화에 초목 번이라 천지가 변화할 때 초목이 무성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땅의 변화는 하늘의 변화에 그대로 종속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 땅의 형상은 하늘의 기운에 상응해서 형성됐다 이거예요. 형성됐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따로이 각각 떼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하늘의 변화 원리를 마디마디 가장 정확하게 변화하는 초목의 원리로서 10개의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변화하는 모든 질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 이상 가는 게 없다. 이 법률을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초목의 한 사리 속에서 그 의미는 대충 다 드러난다. 근데 요것만 갖고 하늘의 기운을 다 알 수 있냐?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음양 오행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음양오행도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도 있어야 되지만 뭐냐면 하늘의 기운은 구천이 주관하거든요. 구천. 근데 구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요? 구천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잖아요? 네. 그래서 세 개씩 묶어지잖아요. 네? 임, 자, 배. 이게 감이잖아요. 감. 감. 축간이는 간. 감묘을은 진. 진손사는 손. 병오정은 이. 위군시는 곤. 중유시는 태. 술건에는 것. 중앙, 중궁. 그래서 팔방과 중앙의 중궁이 부궁이 들어가서 이제 24방위와 24방위를 8방으로 나누고 중앙에 중궁이 들어가서 구궁이 되었을 때 하늘의 기운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궁 속에 뭐가 들어요? 뭐가 들어가요? 오행이 들어가요. 오행. 구궁 속에 이제
오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행이 들어가는데 그 구궁성에 들어간 오행보다도 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천간의 오행을 먼저 알아야죠. 천간의 오행. 근데 그 천간 오행 쉽잖아요. 갑을, 목, 병정화, 경신금, 임계, 수, 봄, 목, 여름, 화, 가을, 금, 겨울, 수. 그리고 이제 이게 오행이 들어가는데 중앙 토죠. 중앙 토인데 토 무기 토인데 이제 이건 놔두고 그러면 오행이 들어가는데 그냥 쉽게 하면 돼요. 양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양음. 근데 양음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하지하고 동지는 음양이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갑이 양목이죠. 네. 양목이에요. 여기 음목. 병이 양화. 정이 음화. 네. 무가 양토. 귀가 음토. 병이 양금. 신이 음금. 임이 양수. 괴가 음수. 근데 여기서 내가 바뀐다는 게 뭔 말이냐. 지지에 가면 해하고 자가 있고 사하고 오가 있어요. 수하가. 근데 이 둘이 바뀌어. 음양이 똑같이 가거든요. 여기 이제 지지가 인하고 묘가 목이에요. 인하고 묘가. 그러면 인이 양목, 묘가 음목이에요. 똑같이. 지지로 갔을 때. 지지로 갈 때. 인, 묘가 목이란 말이죠. 봄. 목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목, 음목인데 여기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양화이고 사가 양화이고 오가 음화여야 되는데 오가 양하고 사가 음화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왜? 이게 하지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가장 하지기 때문에 그 기운을 세게 한다. 크게 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뀌어요. 동지도 마찬가지야. 나머지는 같아요. 나머지는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 신이 양금, 유가 음금, 해가 양수가 돼야 돼. 맞죠? 순서는. 근데 하지는 자가 동지인 자가 양수가 된다는 거죠. 해가 음수다. 예, 수하만 밖에 지지에서 머리야. 여기 자체는 이렇게 그려있지만 그 이유는 동지와 하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운이 강한 걸로 따라간다면 그게 된다는 거죠. 몇 분이에요? 50. 참 쉬었다. 상시 쉬었다 하시면 쉬었다.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죠? 불키면 되지 뭐. 불키고 없이. 그런 부분은 눈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뭐 거기만 물어봐니? 저기도